빌드에 소개된 내용 중 꼭 소개해드릴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앱 앤 인프라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앤 AI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호입니다. 앤드류님,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죠? 네, 이번 애저 PCR 영상에서는 빌드에서 나온 내용들 중 애저와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10대 키워드입니다. 개발자 측면에서 본다면 가슴 설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디벨로퍼 플로우가 인상 깊은데요. 개발자는 문제 해결과 코드 작성에만 집중하기 위해 개발이 도움이 되거나 귀찮은 것들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주선의 엣지 클라우드를 구성하여 애저의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나사의 사례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뿐 아니라 5G 통신을 위한 엣지까지 말 그대로 클라우드 유비퀴티 시대입니다. 또한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파스인 컨테이너 앱, 정부기관, 금융기관들의 높은 보안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컨피덴셜 컨테이너도 발표가 되었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엔드-투-엔드 기술들, 로우코드 플랫폼 등이 제 기억에 남았던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AI는 어떤 토픽들이 발표되었나요? 데이터와 AI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유니파이드 데이터입니다. 유니파이드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들에게 데이터 통합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추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모델스 as 플랫폼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플랫폼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한 부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AI입니다.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예, 한번 본격적으로 딥 다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픽한 첫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통해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딜리버리하는 것인데요. 개발자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VS 코드를 통해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깃허브에 푸시하고 코드 리뷰를 수행하겠죠. 그리고 CI/CD를 통해서 안전하게 앱이 클라우드나 엣지나 온프렘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미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를 돕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GitHub 코파일럿인데요. 한마디로 개발자와 함께 페어 프로그래밍하는 AI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구글링해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 잘못된 코드도 많고 성능상 이슈가 있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는 코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GitHub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픈소스 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AI가 학습하여 최적의 코드 스니펫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추천된 코드가 마음에 안 들면 탭 한 번만 누르면 또 다른 코드들이 추천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코드를 선택을 하면 개발자는 본인이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만 채우면 되겠죠. 특히나 자바 같은 경우는 코드에 장황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귀찮은 코드들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죠. VS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VS 코드는 자바, 스프링 앱 개발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를 많이 쓰시는 국내 고객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코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코드에 대한 설명까지 AI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학생들이나 뉴비 개발자분들께 아주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데브박스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개발 환경 구성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새로운 개발자가 온보딩하게 되어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개발 장비는 고스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데브박스는 개발 환경이 어떤 스펙을 요구를 하더라도 최적의 클라우드 워크스테이션을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모든 툴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고객 개발 환경에 맞게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글로벌 개발이나 원격 개발 등의 하이브리드 개발팀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옳게 보셨습니다. 요즘은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앱은 상대적으로 수많은 취약점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GitHub의 어드밴스드 시큐리티를 활용을 하신다면 포괄적인 정적 점검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안전한 코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저 로드 테스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성능 최적화와 리질리언시 검증을 상시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주제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들인 컨테이너, 서버리스, API,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를 위해 애저는 이미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GA된 애저 컨테이너 앱은 완전한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입니다. 쿠버네티스 기술을 기반으로 캐다나 다풀 같은 기술이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별도의 쿠버네티스나 인프라 관리 역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KS의 추상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게 보셨습니다. 쿠버네티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자가 쉽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쿠버네티스 관리를 직접 원하시는 고객들은 여전히 AKS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AKS는 경쟁사 대비 가장 진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버전도 가장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CNCF의 그 오픈소스 애드온들을 원클릭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 주목해야 할 기술들이 더 발표가 되었는데요. 개발자들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 다커 파일도 만들고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개발자들을 귀찮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툴인 드래프트가 버전 2로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자체는 자원 사용량만으로 오토스케일링이 지원이 되는데 특정 외부 이벤트에 따라 오토스케일링을 구현하는 캐다도 이번에 AKS나 컨테이너 앱의 한 큐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서비스인 그라파나 오픈소스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클릭 한 번만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라파나를 직접 사용하려면 좀 귀찮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원클릭으로 된다니 아주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크를 통해 애저 펑션이나 로직앱 등의 앱 서비스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저의 파스DB를 아크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활용했었는데 그 범위가 앱 서비스까지 넓어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엣지나 온프렘에서도 애저의 앞선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코드 툴인 파워 플랫폼도 다양한 개선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파워 페이지를 활용하여 반응형 웹을 파워포인트 그리듯이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케치한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앱을 만들어내는 익스프레스 디자인이 놀라웠습니다.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시티즌 개발자 시대가 한층 더 앞당겨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와 AI 첫 번째 주제 유니파이드 데이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유니파이드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빌드에서도 유니파이드 데이터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를 관찰함으로써 기업은 지난 활동과 현재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고 애저 데이터 서비스 영역의 총책임자인 러한 세션에서도 애저의 분석 데이터 양이 20EB에 달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니파이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기업의 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만들어지게 되지만 실제 데이터가 많더라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활용할수록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유니파이드 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데이터 융합을 이뤄낸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에 걸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유니파이드 데이터, 한마디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거버넌스, 보안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고객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을 위해 어쩌면 대단히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준비가 조금 부족한 고객들도 애저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현할 다양한 파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 컨테이너, 서버리스, 데브옵스, API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애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파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파스인 컨테이너 앱이 소개가 되었고요. 애저 데브 CLI가 발표되었습니다. 데브 CLI는 한 개의 명령어로 앱에 필요한 모든 것, 즉 리소스 프로비저닝, 컨피그레이션, 권한 설정, 앱 배포, 모니터링 등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애저에서 구동 중인 앱에 대해서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파워 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좀 더 쉽게 개발하기 위해 다프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단순 API 통신뿐 아니라 펍섭 구독형 형태의 비동기 통신도 지원하는 사이드카 런타임입니다. 다프가 AKS와 컨테이너 앱에 내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을 추상화하면 개발자는 비즈니스에 집중된 개발만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단순한 HTTP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gRPC까지 지원하니 개발자들은 오직 비즈니스 로직의 개발에만 집중함으로써 한층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GitHub과 애저를 함께 활용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한층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주제인데요. 개발 서버 환경인 GitHub의 코드 스페이스, 그리고 GitHub의 코드 레파지토리, GitHub 액션, GitHub 어드밴스드 시큐리티를 통해 개발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저의 클라우드 보안, 거버넌스 이런 역량들을 활용하여 운영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죠.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itHub에서 코드가 커밋되어 트리거링이 되면 CI/CD가 수행이 되죠.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로 멀티 환경, 즉 스테이징과 프로덕션 환경이 구성되는데 이때 컨피그레이션 주입을 통해 배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깅,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환경은 중앙 집중적인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인프라들은 코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GitHub과 애저의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엣지 있는 개발 운영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보입니다. 네, 데이터와 AI 두 번째, Models as Platform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플랫폼 분야에 여러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한 부분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인 AI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AI 파트너십을 통한 여러 모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AI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소개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는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구현된 코그니티브, 어플라이드 AI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서 최고의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준 세션이 별도로 준비된 AI 키노트 세션 The Future of AI Development Tools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도입부에서 보여주는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을 매지전에 비유해서 여러 개발 업무의 마법적인 능력으로 영혼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영혼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일반인들도 AI의 도움을 받아 개발 업무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인상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마법이네요. 네. 앞서 앤드류님이 소개해주신 AI 페어 프로그래머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코파일럿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근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술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와 음성 합성 기술을 같이 사용한 사례를 볼까요? The last person to change the repo was Dhruv Singh. 사용자가 질문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주석으로 제공하면 코덱스 주석을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 결과를 음성으로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I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세션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바를 사랑합니다. 자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을 본다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픈JDK, 스프링, 이클립스, 어댑티엄의 커미터이자 컨트리뷰터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바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은 인텔리제이 바였던 저 역시도 VS 코드를 통해 자바 코드를 작성해 보니까 왜 1위 IDE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바 개발을 위한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VS 코드에서 제공이 됩니다. MS는 자체 오픈 JDK도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MS의 자체 워크로드, 즉 링크드인이나 애저, 마인크래프트 등 200만 개의 JVM을 운영하면서 자바 발전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MS 제품들은 단넷만 사용해서 개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저도 MS에서 자바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줄 몰랐습니다. 자바로 개발을 할 때 유용한 마이크로소프트 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X 테스트를 할 때 셀레니움들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게 근데 웹드라이버 방식이다 보니까 UX 제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여하고 있는 플레이라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면요, 아주 정확한 UX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 자체의 API를 호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WSL, 이것은 자바 개발의 최적의 리눅스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맥북의 OSX는 실은 유닉스 기반이라 리눅스와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WSL은 자체가 리눅스이기 때문에 자바 개발에 훨씬 안정적이고 다양한 툴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VS 코드로 코파일럿을 통해 코드를 작성하고 WSL을 인베디드 시켜서 사용을 하면 정말 최고의 자바 개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개발된 자바 앱들은 VM은 물론 컨테이너 에서 서비스인 AKS, 또 파스인 컨테이너 앱, 앱 서비스, 스프링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구동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앱이나 스프링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면 개발자들이 직접 자바 앱을 쉽게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프링 앱 엔터프라이즈가 이번에 GA가 되었는데요. 스프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 레지스트리나 게이트웨이나 스프링 컨피그레이션이나 대부분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앱을 손쉽게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바 개발자분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네요. 예, 스프링 개발자가 많은 한국 시장에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습니다. 하이브리드 AI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다 보면 생기는 환경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제 윈도우 앱은 기기의 CPU, GPU, NPU 등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도 활용하게 되었고, 이런 하이브리드 루프의 개발 패턴을 위해 프로젝트 볼테라를 선보였습니다. 볼테라는 AI 개발 환경에 꼭 맞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AI 개발 전용 디바이스입니다. AI 개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왔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에 소개된 내용 중 꼭 소개해드릴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제품 SQL 서버 2022 퍼블릭 프리뷰가 시작되었습니다. 퍼블릭 프리뷰 버전의 SQL 서버를 aka.ms/SQL 서버 2022 링크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SQL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DBMS 제품인데요. 이번 SQL 서버 2022에서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엔진 개선과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기능 추가가 돋보였습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연계된 고가용성과 하이브리드 데이터 분석 통합 분석을 위한 시냅스 링크,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완성시켜줄 퍼뷰 연동, 또 요즘 핫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원장 관리 기능이 냈죠. 그 외에 향상된 성능과 애저 아크를 통한 애저 에브리어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세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저의 NoSQL 서비스인 코스모스 DB와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의 최신 기술 업데이트를 반영한 따끈따끈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세션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NoSQL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최신 기술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2 행사를 요약한 애저 피셜 이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